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불법 무차익 공매도, 공매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바로 대한민국을 좀먹는 행위, 한국의 헌법 질서를 위반한 국내 자산을 빼앗는 행위, 그 행위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됩니다. 가장 강력한 범죄, 바로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런 불법 무차익, 화폐 위조, 내란,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이 지금까지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빠지는,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정부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불법 무차익 공매도는 가차 없습니다. 이건 사형과 무기징역에 준하는 가장 강력한 내란범으로서 처벌돼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제시 리버모어라는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1억 달러에 달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는데요. 공매도를 주로 해서 투자 수익을 늘려왔습니다. 1930년대 1억 달러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다가 단 5년 만에 파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공매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죠. 공매도의 손실은 무한대의 손실이 노출되기 때문에 수조 원이 아니라 수십조 원의 자산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2009년 독일 5대 거부 아돌프 메클레가 열차에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을 합니다. 독일 자산으로 4위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투자 실패로 인해서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폭스바겐에 대한 대량 공매도를 취했는데 폭스바겐이 모든 호재를 다 동원해서 그리고 공매도 세력 간의 전쟁을 선언을 합니다. 주가는 10배가 뛰고요. 거기에서 손실로 모든 전 자산을 잃으면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공매도가 결코 유리하지 않은 부분들이죠. 손실은 무한대의 손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의 제4위의 부호가 생을 마감하는, 자산을 모두 탕진하고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게 바로 이 금융시장입니다.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이 무한대의 손실에 노출되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들이죠. 신용공여 잔고 추이를 보면 근 3개월 사이에 무려 4조 원 가까운 돈이 날아갔습니다. 개인들은 신용을 써서 근 3개월 8월부터 현재까지 4조 원의 돈, 이것은 역사상 최대의 신용 잔고가 날아간 상황이고요. 엄청난 돈들이 날아가서 결국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사라진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개인은 이렇게 신용을 잘못 쓴다라고 하면 그 기한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행위가 집중되기 때문에 신용이 날아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어떨까요? 보시면 공매도 잔고 상위 50개 종목의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맹점은 공매도 잔고 상위 50개 종목인데 공매도 잔고 수량으로 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은 공매도가 집중되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빠져있다라고 봅니다. 공매도 잔고 50개 종목에는 빠져있지만 실질적으로 코스피의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11월 8일까지의 공매도 잔고가 1조 3,624억의 공매도 잔고를 가지고 있는 코스피의 1위 공매도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 외의 종목군들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8,910억, 포스코 홀딩스 7,647억 모두 1, 2, 3위가 결국에는 2차 전지에 집중되어 있다. 거의 3조 원에 달할 정도의 상당한 물량이죠.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동일합니다. 코스닥의 공매도 1위는 에코프로입니다. 1, 2, 3위가 2차 전지에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위 6개 종목을 뽑는데 모두 2차 전지 기업이다. 7조 원 가까운 2차 전지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미국이었다라고 하면 그 공매도 세력이 별 볼 일 없다. 또한 레버리지를 많이 썼다. 신용을 많이 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타겟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약점이 잡힌다. 특히 신용을 많이 쓰는 약점이 잡혔다라고 하면 공매도 세력의 신용이 과다하다라고 하면 비상사태 같은 경우가 터질 수 있습니다. 현금은 1조 원, 2조 원을 가지고 신용을 4조, 8조를 썼다라고 하면 그럼 어디까지 올리겠습니까? 그게 깡통 찰 때까지 올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 공매도에 대한 기한도 없고요. 공매도가 전산이 안 돼 있고 무차익 공매도를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들이 지금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가 훨씬 유리한, 아니 공매도가 100점 100승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대한민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걸 못 만드는 정부는 존재할 이유도 없고요. 그러한 불법 공매도에 의해서 근 10년간 개인 투자자가 농락당한 것이 팩트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자산을 많이 날린 부분들도 팩트입니다. 그 돈을 엄청나게 가져가고 국내 증권사 그리고 외국계 헤지펀드, 외국계 IB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불법적인 제도를 가지고서 운용을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는 오히려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공매도의 부당성, MSCI 선진지수 편입, 불가, 메릴린치 떠난다 이런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나오죠. 실질적인 그 본질은 공매도, 그중에 불법 공매도입니다.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가 나타났고요. 이게 2018년도 4만 원의 삼성증권 가격에 배당 4%다라고 하면 1,600원의 배당을 줘야 되는데 1,600주의 배당을 준 사상 초유의 상황. 그러면서 주식수가 무려 112조가 늘어난 주식을 받은 주체가 시장에 던지면서 시장이 좀 교란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된 상황을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다라고 하는데요. 이걸로 인해서 드러난 부분들은 대한민국은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은 주식을 찍어내서 그대로 공매도에 활용하고 그리고 전산화를 절대 안 하는 바로 그것은 수기를 쓰고 시장을 조작하겠다. 주식 수를 조작하겠다라고 하는 엄연히 불법적인 행동을 하겠다라는 의지죠. 2010년, 2011년도 전 세계 1위의 파생 강국이 되면서 그것을 이명박 대통령 때 줄이는 정책을 핍니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파생 증거금 제도, 옵션 승수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개인 투자가 급격히 없어지면서 기관 딜러림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서 그 파생 시스템들이 그대로 주식시장으로 한국형 헤지펀드라는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그 파생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선물과 연계된 그러한 차익과 비차익 거래가 들어갑니다. 기존의 파생 시스템을 그대로 입히면서 대한민국은 퀀트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고 그 퀀트가 시장을 장악한다. 선물 매도에서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 주식을 찍어서 프로그램 매도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공매도 전산화 그것을 반대하는 부분들이죠. 절대 돼서는 안 된다. 불법과 관련된 시스템들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고요. 공매도가 전산화가 된다. 실시간 공매도에 대한 대차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불법 무차익 공매도로 국민의 돈을 따먹은 기관과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가 불법과 관련된 제도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전산화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기한제를 아주 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거죠. 공매도에 기한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 아마도 공매도층 국내 기관 그리고 외국계 IB 쪽에서는 엄청난 손실을 이미 졌을 겁니다. 거기서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 3개월의 공매도 기한제였다라고 하면 만약에 1,000억의 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면 3,000억, 4,000억을 물어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만약 그런 상황에서 3, 4,000억의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트레이더는 잘렸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매도 기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때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질 때마다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공매도 기한제, 공매도 전산화가 안 돼 있는 이러한 3종 세트.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은 공매도가 무조건 수익 나는 바로 아돌프 맥클레나 제시 리버모어가 실패한 그런 상황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지금 현재 제도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공매도 상위 6개 종목에 7조 원의 2차전지 집중된 공매도가 있는데요. 이것이 타겟이 된다. 전 세계 타겟이 되고 올릴 수 있으면은 이 7조 원이 70조의 손실에 노출되고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헤지펀드와 IB 쪽에서 타겟을 잡았다. 올리겠다라고 하면 올릴 수도 있어요. 그 시스템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에코프로를 1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을 순식간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3조 원 정도 들어간다. 하지만 그 수익이 70조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고 보면 500만 원 올려서 70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나가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다시 버블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폭스바겐 사태와 제시 리버모어가 무너진 상황들, 거기서 아돌프 맥클레가 자살한 상황, 그러한 상황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쉽게도 그런 불법 무차익 공매도가 성행하고 그리고 공매도 전산화가 안 돼 있고 기한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쉬울 뿐이죠. 그게 된다라고 하면 공매도는 무한대의 손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의 약점이 잡혔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는 대주주와 주주가 뭉치고 저가 매수 세력 거기에 헤지펀드가 가입된다라고 하면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막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장기적으로 펀더멘탈 찾아가는 부분들은 있어요. 공매도가 파산할 수 있다라는 전례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주가는 나중에 펀더멘탈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상당한 공매도 약점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리스크 증권사 고유자산이 3조다라고 해도 3조 원이 다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에서 공매도가 절대 유리하다라는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로 제시 리버모어와 아돌프 맥클레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운동들에 의해서 이것은 단순히 파생에 의해서 만약 공매도 주체가 악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전 세계가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번 무너진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립니다.